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이제 석도전 청년덜교육대에 갔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실 북한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에 귀국한 이제 제일동포 1세로서 북한의 계급적 신분 정책에 의해서 제가 군대에도 못 가고 대학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청년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앙사라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총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3년간 이제 일을 잘하면 당원도 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9년이나 10년 있는 것보다는 덜격대 가서 좀 힘들어도 3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당원도 되고 대학에도 갈 수 있다는 이제 선전에 속아가지고 석도전 청년덜격대 1旅단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석도전 청년덜격대라는 명칭에서 나오는 것처럼 덜격대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덜격대를 조직한 목적은 북한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이제 중요한 건설장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제 청년들을 집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노동만 시키는 그러한 이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도록끔 조직된 단체이다 보니까 덜격대 생활이 정말 너무도 이제 힘들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덜격대 시절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하루 일과만 놓고 봐도 새벽 5시부터 기상해서 저기자기업을 하든 식전 작업을 해야 됐고요. 밥을 먹고 현장에 나가면 이제 점심은 식당에 들어와서 먹지 않고 현장에 밥을 날라다 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벌에 이제 자주 간다고 해서 점심 먹을 때는 이제 국도 안 주고 그냥 밥을 비벼서 주거든요. 그래서 주먹밥 한두 번씩 먹고 또 이제 엄청 힘든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덜격대 기간에 일한 것은 평양에 있는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인민대학 습당, 고원공산사의 전기철도와 북부철길, 광복거리 건설 여기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몸서리 치는 일이지만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이제 험한 것입니다. 덜격대 식량사정이라는 건 북한에서 사는 모든 일반인들보다 좀 더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식사를 주는 게 쌀밥을 먹기는 정말 힘들고요. 쌀밥은 이제 1년에 설날이라든지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생일날에 아침에 이제 한 끼 정도 이제 쌀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잡곡이 거의 100%가 되는 옥수수밥이나 아니면 이제 밀밥을 주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양이 차지 않아 가지고 보통 북한에 이제 성인 1인당 700g을 공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하루에 이제 300 내지 400g씩 이제 공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점심하고 저녁은 식량 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옥수수 밥이를 안 주고 옥수수를 가루를 내 가지고 국수를 눌러요. 근데 옥수수 국수라는 게 그냥 또 주면 괜찮은데 이 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은 양으로 이제 식감이 좋게 배부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국수를 물에 하루 종일 불려가지고 정말 거의 제 손가락처럼 이제 두꺼운 그런 국수를 먹이거든요. 이런 국수를 먹으면 보통은 1시간도 이제 못 가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도 배가 고픈데 나가서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정말 그 호기심이라는 건
이루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참고 일을 하고 정말 너무도 배고파서 그 농장에 이제 나가면 이제 농장에 심어 놓은 옥수수를 이제 훔쳐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봄이면 그 농장에 이제 심어 놓은 남새 야채들을 이제 훔쳐다가 그냥 그 야채를 그냥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호기심을 달래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 이제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돌격대에서 일을 할 때 안전 장비가 거의 없이 일을 했다고 이제 보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면 안전 모자, 여기서 보이다고 하더라고. 안전모가 이제 있어야 하는데 안전모 공급이 전혀 안 됐고요. 추운 겨울날 이제 영하 30도를 오르는 속에서도 맨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장갑이 보장되지 않아서. 가고 이제 철길 공사를 하면 착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착굴 공사에 들어가서 초보적인 이제 안전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아서 이제 발파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이제 계속 납니다. 실례를 하나 들자면 대동강 평양에 있는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기초 공사를 할 때 저희 동료 둘이 이제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땅이 얼어가지고 빨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폭약을 조금 쓰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위에 또 있던 흙덩어리가 무너지면서 18살 이제 꽃나이에 2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요. 북부철길 공사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내륙선 공사를 할 때 너무 이제 많은 동료들이 안전사고로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발파 사고에서 발파에 이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무너지는 낙반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까고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 이런 현상. 지금도 양강도 해산시 강구동에 있는 다리에는 저희 동료들의 피와 눈물, 안타까움이 그대로 이제 어려 있습니다. 이제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추위 속에서 저희가 팬티 하나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가물막이 공사를 했거든요. 이때에도 저희 중대에서 6명이나 이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북한의 돌격대는 초보적인 생존도 이제 보장 안 되는 그러한 안전사고가 수없이 일어나는 인간 생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 같은 돌격대에서 9년간 생활을 하고 거기서 9년 만에 원래 3년 만에 입당을 시킨다고 했는데 9년 만에 제가 당원도 되고 이제 돌격대에서 9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갔거든요. 그래서 평성에 있는 수의축산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수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수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경력상으로 얼마든지 승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귀국한 귀국자의 자식이라는 이 한 가지 신분 차별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저의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을 이루고 딸과 아들, 자식이 생겨났는데 애들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자식들한테 저와 같은 운명이 차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2000년 초에 이제 저희가 살던 평성에 한국 KBS TV가 나왔는데 TV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부모님들의 고향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한국이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세상이라는 정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부터 탈북할 것을 결심하고 국경 쪽으로 이제 계속 다니면서 탈북 루트를 찾았고요.
거의 10년 만에 이제 탈북 루트를, 안전한 탈북 루트를 알게 돼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제 2011년에 탈북을 단행해서 2011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채권에 와서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핵폐기를 하고 체제를 인정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체제가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2천만 주민이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북한 2천만 주민들의 초보적인 인권, 생존권, 그런 것을 이제 보장해 주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단체하고 알게 된 지도 몇 년이 되어 오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단체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